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많은 분들 내려와야 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이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을 얘기했고 통합을 얘기했고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빼고는 다 바꾸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냥 앉았다가는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뭐 무슨 게 이런 것도 다 자유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자꾸 나가려 하지 말고 너 들어와라. 뭐 이런 그립도 꽉 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들고요. 영남 기득권 중심들 의원들도 좀 많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으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필요한 말씀을 첫 일성으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처한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어떤 계파 갈등, 뭐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당내 어떤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6개월 총선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이 국민의힘 구성원들 전반에게 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의식해가지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자는 의미에서 다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남으로 좀 축소된 21대 국회 때 확 의석수가 줄으면서 영남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꾸려지다 보니까 다소 수도권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있는 기득권들을 좀 내려놔야 우리가 수도권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뇨한 위원장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일성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와이프와 아이를 바꿀 정도, 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바꿀 정도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이번 총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정말로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 쓰잖아요. 푸른 눈의 그 순천, 전라도 사투리 참 잘 써요. 만나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만나본 적은 그래요? 없는데 저는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에는 한번 출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되게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뇨한 교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굉장히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저렇게 유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대중에게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막상 또 혁신이라는 칼을 빼들 때는 무섭다. 또 굉장히 집도이답게 의사답게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도려내는 그런 혁신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화합과 통합을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전라도 대통령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던 순천 촌놈이라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와서 내건 첫 일성이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딴 데 나가려고 하지 마라. 라는 통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당내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대대적인 혁신의 길 나서길 기대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변화를 국민적 관심에서 모색할 수 있는 분이다. 잘된 인사다. 환영하는 메시지. 반면 의구심, 천하람 당협위원장, 자칫 김은경 혁신이 될 수도 있다. 윤상현 의원, 여권 상황을 대수술할 집도이 필요한데 그 역할 할진 지켜봐야 된다. 신중론도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발언들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이제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은경 혁신처럼 되면 안 된다 민주당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뇨한 교수를 잘 아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뇨한 교수가 전권을 보장받았고 많은 당의 기득권들을 혁파하는 일을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 속에 이뇨한 혁신위가 출범을 한 겁니다. 혁신위 멤버 구성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돌직구쇼 멤버인데 최근 수석대변인으로 낙점이 됐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정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을 거고 제시하고 제안하신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범주를 넘나들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당 내부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이거 용산인 모르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들과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뇨한 몰랐다. 당에게 어떤 자리에 관해서 용산에서 얘기한 바 없다. 나도 얘기한 바 없다. 라고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용산 모르게 당에서 주도적으로 인선을 했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하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용산에 끌려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산과의 소통을 통해서 혁신위원장을 정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 많은 인사들을 타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굉장히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어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진 이후에 임명직은 사퇴했지만은 여전히 이 지도부 우리 혁신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용산에서 낙점을 하는, 용산에서 딱 찍어준 누군가를 그냥 해서 혁신위가 실패한다? 예. 김기현 대표 리더십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짜 용산 때문이라도 모르게 인선한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아마 김기현 대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가장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부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 차원에서 모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등등도 당에서 좀 이게 삐딱하게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이뇨한 위원장은 뭐 개파 갈등이 없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다라는 당내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